안녕하세요. 음봉의 달인 음달입니다.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요즘 주식 하는 분들이 워낙 많죠. 주린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식을 배운 지 얼마 안 된 어린이를 갖다가 주린이라고 요즘에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주린이 분들은 아직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원리라든가 속에 있는 내용, 그 안에 품고 있는 그런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이란 캔들의 종가 또는 지수에 따른 평균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값을 얘기하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은 제 기준으로 5일선부터 21선, 중기는 60일선, 중장기는 125일선부터 500일선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5일선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종가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5일 동안 종가가 만들어졌다면 평균값은 중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차트를 처음에 켜게 되면은 선들이 보입니다. 이 선이 바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건데, 자, 이동평균선을 일단 지워볼게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키움증권 차트고요. 차트에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지표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제 지표를 여기서 추가를 하는데 이름은 가격 이동 평균입니다. 그럼 가격만 눌러도 이렇게 가격 이동 평균으로 이동을 하는데, 적용을 한번 눌러볼게요. 키움증권에서 설정해 놓은 처음 기본값으로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제가 쓰는 이제 수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지표 설정에 관한 설정 창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은 5일선, 11선, 21선, 중기는 61선, 중장기로는 125일선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각 선별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는데, 좋아하는 색이 있다면은 원하시는 색깔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 두께도 너비로 조정할 수가 있고, 제가 쓰는 5일, 10일, 20일, 60일은 더 진하게 125일선도 두께를 최소 너비를 3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자,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선 색깔이 바뀌었죠. 제가 보는 이 단기 이평선은 요 21선, 요 노란색 선입니다. 노란색 선 위에서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 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큰 시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5일선, 11선, 21선이 이렇게 정배열이 되는 구간, 여기서 말하는 정배열은 뭐냐면은 5일선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밑에 11선이 깔려야 되고, 말 그대로 숫자 순서대로 5, 10, 20, 이게 바로 정배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정배열의 반대말은 뭘까요? 역배열이죠. 역배열은 뭐냐? 5일선이 내려오고 11선이 다음에 내려오고 21선이 이렇게 거꾸로 있는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이 모양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정배열은 부채꼴 모양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정배열인 거고요. 이제 역배열 같은 경우는 수치가 이제 거꾸로 됩니다. 21선이 위에 있고 11선, 5일선,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뭐가 일어나냐? 데드 크로스가 납니다. 말 그대로 숫자가 큰 이평선을 작은 이평선이 크로스하는 걸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 데드 크로스의 반대말은 뭘까요? 21선을 작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정배열, 데드 크로스는 역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랜덤으로 한국석이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왔는데 이 구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5일선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서 이 캔들에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5일선과 11선, 21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위로 뻗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1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을 좀 홀드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만큼에 대한 시세를 주고 나서 어디서 깨졌죠? 여기죠. 여기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는 여기서 정배열 시작되는 구간을 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릎에서 사서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서 판다, 이게 바로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인데, 머리가 있고 바닥이 있다고 봤을 때 이 바닥에 사서 머리까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어디가 꼭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이제 세력만이 아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확인하는데, 가장 큰 거는 여기 보시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붙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만들어진다면은 탑승을 한 다음에 나는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한번 홀드해 보겠다, 여기까지 가져가는 거죠. 눌림목이라고 해서 한번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눌렸을 때 매수를 들어가고, 이만큼에 대해서 머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인데, 반대로 이제 역배열 구간 한번 볼게요. 이평선들이 올라오다가 거꾸로 바뀝니다. 5일선이 먼저 21선을 이제 데드크로스 만들고 11선까지 21선을 데드크로스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는 익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에서 진입을 하냐? 자, 이 구간 한번 볼게요. 다시 역배열에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진 구간이 요 바로 노란색 신호가 뜨면서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우상향 흐름으로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때가 22년 1월달 약 2달 전에 5일선이 이렇게 위로 뻗었고 11선, 21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만약에 요 구간에서 샀다면은 머리를 확인하고 여기 21선 깨지는 구간 여기서 팔았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만큼에 대해서 이미 수익을 줬기 때문에 한 달도 안 걸린 시간 내에 40%라는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중간 분할 매도를 한다든가 또는 여기서 단기 쌍봉이 나올 때 매도해도 충분히 40%는 챙겨 먹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더 갔지만 사실상에 우리가 매매하는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본다면은 이 종목이 더 갈지 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흔드는 구간들은 개미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죠. 눈으로 보게 되면은 버틸 수 없습니다. 돌파가 나오고 다음 패턴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눌림 부분 잡을 구간이 있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도 아무거나 한번 가져볼게요. STX 엔진이라는 종목인데 이 앞에도 과거에 마찬가지였죠. 21선을 안 깨고 나니까 종목들이 이렇게 힘을 받아갖고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선이 여기서 깨졌죠. 여기도 깨졌고 60일 이평선이 여기서 깨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주가 거래량도 없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작년 7월 달이에요. 7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반년 정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갔으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불을 지핀 게 어디냐? 여기죠, 여기. 2월 달 말쯤이고 그다음에 1월 달, 1월 초에 다시 한번 지금 거래가 붙으면서 슬슬 움직임이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딱 한 달 반 뒤에 큰 양봉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125일선이죠. 장기 평선 위에 강하게 뚫어 올리면서 여기죠. 단기 평선들이 지금 정배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정배열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단기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건데, 물론 현재는 38% 수익이 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아직 더 가져갈래. 11선이나 21선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더 홀드해서 보겠다 하시면은 앞으로 15일이던 한 달이던 단위를 잘라가지고 기간을 두고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종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현재는 윗꼬리가 길게 달렸지만 외봉으로 끝날지 다시 한번 내렸다가 쌍봉으로 마감을 할지, 쌍봉을 뚫고 나서 돌파가 나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큰 그림 봤을 때는 이제 전고 부분까지 올라왔죠.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단기로 한 30% 이상 수익이 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로보도 보시면은 여기서 신호가 들어오면서 정배열로 우상향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5일선이 빨간색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11선, 21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탑승을 했다,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진입을 했는데 꼭지를 확인했어요. 나는 이제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11선이 이탈되는 데드크로스 지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21선이 깨지는 여기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결정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팔아도 나는 이득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했다라면은 큰 수익을 한번 냈고, 이게 자그마치 100%가 넘어요. 지금 140% 가까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게 어디냐? 21선 위로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또 나왔죠. 21선이 밑에 깔리고 5일선하고 11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또 힘을 받아가지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면서 큰 슈팅을 내고 전고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제 이 종목을 봐야 되냐? 종목을 볼 때는 21선을 단기 평선들이 골든크로스 하는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장기 평선도 뚫어올리는 구간이고, 거래가 터질 때 단기 매매든 중장기든 간에 타점을 잘 잡아가지고 22평선까지는 보겠다 하시면은 한 달 정도만 쭉 가져가도 대략 한 50% 10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짜고 정배열이 되는 종목들만 공략을 한다면은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다른 사람들 다 수익 못 낼 때 나는 오히려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있으면은 직접 들어가서 체험도 해보시고 수익을 직접 내보다 보면은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더 세밀한 거는 이제 타점 잡는 방법도 물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 평선을 뚫어 올리는 골든크로스 내는 단기 정배열이 만들어진 지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항상 21선 위에서 정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만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한번 해보시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정배열 되는 종목들만 보겠다.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이것만이라도 숙지를 하게 되면은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수들은 이 이동평균선 하나만 넣어놓고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십니다. 다음 편에는 또 다른 보조지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